매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왔을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승형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싱숭생숭하지 않습니까? 어수선하죠. 좀 어수선하죠? 아, 왜 그렇게 됐죠, 갑자기? 요즘 안정감이 없어요, 솔직히. 정치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뭐 가짜 뉴스다 뭐다 하면서 언론 또 진짜 힘들어요. 옥죄이고, 이거는 이제 할 말도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또 온 것인가,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쇼미더 민심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 월, 화, 수에 진행을 해서 응답을 이제 그 월, 화, 수에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응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더라. 응답률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또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토마토에서 그러면 응답률을 조금 더 높이고 좀 더 신뢰로운 지표를 확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조사하는 요일 자체를요, 월화수 아니고요, 주말로 옮기게 됐습니다. 주말로.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사실은 그거 다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응답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고요. 응답률이 아마 주말로 옮기고 또 안심번호로 또 바뀝니다. 그동안은 RDD 방식으로 해서 네. 무작위로 그냥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주말에 하게 되면 아마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3% 정도, 응답률이? 3% 정도 응답률이 나오는데 한 10% 가까이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올라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미디어토마토에서 조사한 응답률 보면 2.9%인 경우가 좀 네, 많았었고, 3.0, 네, 3.0%. 그러니까 3% 왔다 갔다가 이제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응답률이 많으면 좀 더 신뢰로운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결단을 내린 거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번 주부터 미디어토마토 조사가 더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고자 주말로 옮겼기 때문에 월화수에는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월화수에 이루어졌던 기존의 조사 가지고 얘기하는 이제 그 패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주목할 만한 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이 여론조사의 꽃이었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꽃, 그다음에 우리 미디어토마토, 리얼미터, 그다음에 갤럽, MBS 조사 먼저 이런 거잖아요. 근데 MBS 조사는 한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갤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면접으로 이제 하는 것 같고. 연합뉴스에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예. 자, 어쨌든 저희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조금 비슷한 추세일 수도 있는데 숫자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하고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게 이제 여론조사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조사기관의 발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잠깐만요. 조사 모두 지난 4일에 발표가 됐죠. 여론조사의 꽃은 금토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1일하고 2일. 또 리얼미터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 동안 했던 조사였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는 긍정평가가 33.9%, 부정평가가 64.8% 이렇게 나왔네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네네네. 이 여론조사 꽃은 ARS, RDD 무선전화로 네, 진행이 맞습니다. 됐고 응답률은 2.4%, 응답률도 여기도 썩 높진 않네요. 2.3%였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 조사 때 네. 직전 조사에서 미디어토마토가 긍정이 33.3%였거든요. 거의 똑같군요. 거의 비슷합니다. 부정도 64.8%로 똑같아요. 네. 네. 그럼 사실 우리도 응답률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주말에 그동안 했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월화수에.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예, 더 정확하고. 욕심이. 예. 이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한 욕심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군요. 자, 리얼미터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리얼미터는 긍정평가가 35.4%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61.1%. 이것도 뭐 이렇게 거의 다 따지면 비슷하네요. 오차 범위 네. 내에서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예. 리얼미터 조사 응답률 2.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 무선은 97%, 유선 전화는 3%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신뢰 수준은 95% 정도이고. 자, 배 소장님 분석 좀 네. 해주실까요?
뭐 특별하게 따로 분석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이따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 면접 조사도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33% 왔다 갔다? 33%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굳이 우리가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갤럽과 그렇죠, MBS MBS. 조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노영희 보죠. 예. 진행자가 말씀하셨는데 둘 다 똑같이 33%예요. 진짜 그러네요. 한국갤럽. 미디어 토마토가 33.3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것도 33.9%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근데 한국갤럽도 긍정평가가 33% 예.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다. 여론조사마저도 여론도 이견이 없는데 네. 대체로 조금씩 내려간 결과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도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데 이 이슈는 계속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만한 변수는 뭐냐면 홍범도죠. 역사 또 이념 전쟁 네. 이 부분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중도 보수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이 긍정은 떨어뜨려 놓고 네. 부정은 올려놨다. 결과적으로는 홍범도 장군의 이 den서리에 지지율이 내려갔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자, 한국갤럽하고 MBS도 둘 다 전화 면접을 사용했었는데 전화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냥 무선으로 혹은 RDD로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자동 응답이니까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전화 면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니까 응답률은 훨씬 높아요. 한국갤럽은 응답률이 14.7%였고요. MBS도 응답률이 14.3%였습니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의 평가의 수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한국갤럽이 33, 똑같죠. 부정평가 네. 59%. MBS하고 한국갤럽 오. 조사 결과 똑같아요. 그러네요. 특이하네요. 부정도 똑같고. 게다가 표본 오차도 똑같이 수치가. 3.1%포인트, 신뢰 네네. 수준은 95%다 그럼 똑같아. 표본 와, 대단하네. 오차는 이제 샘플 수니까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데 네네. 뭐 응답률도 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비슷한 것은 똑같아요. 거의 진짜. 같은 조사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갤럽이 불과 이 한 달여 전에는 유선 일부 포함 RDD 조사 방식을 하던 것을 지금 이제 한국갤럽도 MBS처럼 무선 가상번호로 하거든요. 네. 이제 그 방식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이성영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디어 토마토 이게 이 방식이 돈이 많이 들어요. 가상번호를 통신사에 그렇죠.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비용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면접 조사와 같은 샘플 추출 구조로 가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가상 번호까지 써가면서 비용이 그 RDD 할 때보다 네. 한 3배에서 4배 그러니까 정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통통국밥이 좀 팔렸잖아요. 열심히 뭐 벌어서 예, 네. 좋은 데 써야죠. 통통국밥도 팔렸고 우리 이 주방세제도 팔렸고 그랬나요? 근데 근데 지금 짧게 한 말씀 하면 육개장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아니 제가 먹어봤는데 네. 아니, 광고 홍보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양이 굉장히 많고 진짜 2인분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예. 닭곰탕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예, 돼지국밥도 있고. 자, 예, 지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념 전쟁 선언한 거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거든요. 그렇죠. 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데 일단 홍범도 장군을 건드린 거. 예. 저는 홍범도 장군 모욕 사건이라고 좀 하고 싶은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만이 아니에요.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들을 다 모욕한 그 거예요. 독립운동 그 관련 예산도 보훈부에서 다 삭감하고. 절반으로 반토막을 네.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친일 행보를 해왔는데 이 정권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리고 보수들도 이것 때문에 갈리기 시작했다. 아. 말하자면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가 있는데 네. 그 뉴라이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올드라이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네. 그게 광복회 이종찬 회장도 보수의 그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분도 그렇게 경로하고 아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솔직히 했을 말해가지고. 정도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왜 지금 이 하필 이 시기에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하자고 선언을 했을까라는 걸 좀 보면은 네, 왜 그랬을까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내부 결속령, 뭐 보수 결집령인데 이게 보수 결집에서 이미 홍범도 장군을 건드리면서 이건 어긋나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원래 검찰이 특수부하고 공안부가 두 축, 양대 축인데 이 공안부의 어떤 역할을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방공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죠. 지금 벌써 윤미향 뭐 의원 네. 뭐그 막 제명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네. 또 하나는 그 지금 뭐 대통령실 참모들 중에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일본의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1950년대 얘기입니다. 요시다 독트린. 네, 이게 미일 안보 조약을 하면서 그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추구한 노선인데 네. 방위나 안보는 일본한테 맡기고, 네. 아니 미국에 맡기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네, 방위나 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 선장에 전념한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어설프게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거 몇십 아닌가? 년 후입니까 이게 지금 그거를 하는 게 아닌가.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로 가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념 전쟁을 네. 선언한 것이다라는 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우리 거 포함해가지고 긍정평가는 한 2%에서 5% 사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떨어졌나 그동안의 주요 사건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월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씨를 임명을 했고요. 8월 27일에는 보훈부에서 정유성 공원 저지 검토를 했고요. 8월 28일에는 국민의힘에서 1박 2일 연찬에 민주당의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때 또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었고요. 8월 29일에는 정부가 새만금 개발 또 전면 재검토했죠. 이러고 나니까는 새만금 예산 지금 다 없어지면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는 국회 인류특위 소위에서 코인 논란으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있었으나 이게 부결이 또 된 상황이 있고요. 8월 31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산의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흉상철거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갑자기 이념이 이제 중심 어젠다로 들어오면서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하게 됐고요. 후쿠시마 방류 규탄 집회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 지금 해외 출장 가셨는데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은 이제 정당 지지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네. 우리 미디어토마토 것하고 갤럽이나 이런 데 거하고 MBS 것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거든요. 예.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먼저 수치부터 소개를 네, 해드리고,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정당 지지율이 이제 자동응답 조사로 되는 조사 결과가 미디어토마토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이 34.7%, 민주당이 55.1%. 그다음에 이제 전화 면접 조사로 하는 결과가 이제 갤럽과 MBS인데, 자 갤럽은 국민의힘이 34%. 자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하고 국민의힘은 거의 똑같아요. 34.7, 34. MBS가 국민의힘이 32니까 별 차이가 없죠. 네. 근데 민주당이 확 차이가 납니다. 자, 여론조사 꽃은 55.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입니다. 네. 갤럽은 민주당 27. 그다음에 MBS 여론조사는 민주당 28.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끼리는 비슷하죠. 네, 근데 네. 저는 이걸 뭐 샤이 진보나 샤이 민주로 저는 봅니다. 샤이 진보나 샤이 민주. 왜냐하면은 이게 면접원 조사에서는 저도 면접원 역할로 여러 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답할 사항이 아니면 사람이 물어볼 때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이 55.1이 나온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고스란히 적극적인 응답자의 특성상 옮겨간 반영이 된 것이고 거다? 반영이 됐고, 반면에 갤럽이나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샤이 진보, 샤이 민주가 있어서 이들이 대부분 무당청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시간을 통해서 드렸는데 결국 민주당의 관건은 여전히 민주당에게 투표를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뭐 돈봉투 등등 이게 이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전화 면접 조사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 무당청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갤럽이나 MBS나 리얼미터나 여론조사의 꽃이나 혹은 미디어토마토 조사나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34%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널뛰기를 해요. 우리 거에서는 뭐 55% 왔다 갔다 하는데 갤럽은 20%대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거는 다 똑같아요. 이게 정확히 우리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샤이 진보 그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할 경우에는 야당 지지층은 좀 숨는 경향이 있고요. 항상 그렇죠. 네, 야당에 대한 네. 건 좀 숨기죠. 자동응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고 이 정부에서는 더 숨죠. 또 하나의 특징이 그렇죠. 말만 하면 무서우니까. 네, 한국 갤럽 같은 경우는 무당층이 꽤 높아요. 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예, 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런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무당층의 비율이 한 10%대로 떨어집니다. 무당층이 30%인데 한국 갤럽에서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11에서 12%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가령 전화 면접 조사에서 무당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당층들에게는 직접 답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는 전화 면접 조사지만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러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사를 하면. 오히려 말로 그렇죠. 하지 않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처럼 이제 샤이 민주나 샤이 진보가 존재한다면 처음에는 말로 물어보지만 전화 면접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데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정당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십시오. 1번 뭐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버튼을 누르라.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을 자, 것 같아요. 님의 침묵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그게 정말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근데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다른 게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지난 대선의 결과는 0.73%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여론조사할 때 지난 대선에 누구에게 투표했느냐 그러면 윤석열이 한 10% 정도 더 많이 나와요. 그래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가 10% 정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안 했더라도 왠지 그냥 당선된 사람한테 투표했다고 이야기하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자,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전문가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그거보다 좀 관전법이랄까요? 네, 관전법.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에 이런 말씀도 떠나서 가만 보면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유독 특정 인물에 대한 구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죠. 임사단장 구하기라고. 그렇죠. 그리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뭐 사면까지 줘가면서. 해주면서 공천을. 그러니까 어저께 거기 강민국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그 얘기가 정말 솔직히 너무 과관이에요. 뭐냐면 대법원이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대법원 네.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쁜 사람 구하고 싶죠. 근데 법과 원칙까지 훼손해 가면서 그럼 그동안에 그럼 대법원이 그렇게 편향돼 있다면 검찰의 편향성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으로 갈수록 공천 또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 과연 무엇을 들이밀고 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저는 그걸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구하기에 나서는 게? 누구 때문에?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샤이 뭔가 진행자로. 우리가 불공정하고 뭐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건 무엇일까? 다 아시잖아요. 국민들 다 아세요. 네. 그걸 한번 일련의 그 흐름들을 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관전 포인트를 뭐 네. 여론조사를 이렇게 읽어라 어렵잖아요. 그냥 이런 걸 보세요. 백두산님께서 정말 신뢰가 가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샤이 진행자로 제가 이름 샤이. 날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샤이. 자, 우리 패널님께서 우리 샤이 또 패널님이시잖아요, 배 소장님. 네네.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관전 포인트 저는 이제 관련해서
샤랄라가 되겠습니다. 샤랄라. 근데 저는 이제 결국은 내년 총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총선 이후부터의 전국 상황이 확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총선 결과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저는 좀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투표 적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단순히 반드시 투표 이게 아니라 정말 쥐어짜듯이 정말 투표할 거야? 아파도 병이 걸려도 투표할 거야? 이렇게 정도로 물어본 그 투표 의향이 과연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느냐. 네.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내년에 선거의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네. 청기누설 같은 거지만은 실제 이제 공개하지 않는 조사 중에서 미국에서 이제 도입됐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몇몇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투표 의사를 아주 예리하게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한 10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뭐 공개할 수는 없는데 저작권이 걸려 있어. 그러면 거의 투표율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연령대별로. 그러면 그것 곱하기 지금 정확하게 정당 지지율을 딱 내면 투표 결과가 예측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 전화 오는 거에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고 버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투표 그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갈 때까지 사실 뭐 우리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도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딱 그 타임에 행동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걸 얼마나 잘 예측하냐. 이제 이게 제일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적극 투표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양 당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 나가기 싫어 귀찮아 이런 마음을 안 가지게 무조건 나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한 갖게 가지 하는 게 예를 중요하다.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 지난 대선에서 2017년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 대선에서 40대가 한 5% 투표소를 안 갔어요. 네. 근데 40대 남녀를 치더라도 4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40대의 5% 정도가 투표소를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안 갔을까? 그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5%가 갔더라면 지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투표소를 간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겠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승윤 본부장과 여론조사 관련된 여러 가지 메커니즘 또 현재 지금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그런 그 기관들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말에 한번 돌려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여론조사 보다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테니까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잠시 광고 타임 잠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30만 돌파 기념으로 경이로운 영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이로운 우리 영친이들의 마음을 한번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옛날에 쓸 손편지 혹은 엽서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9-10번지 이토마토 빌딩 3층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경이로운 영심 손편지 100일장 이벤트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인터넷에 포털에 이토마토 빌딩 이게 치면 됩니다. 그럼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마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뿌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굿즈 따로 제작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내가 이렇게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너는 나를 믿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 해. 이런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요. 배 소장님도 할 말이 있죠? 하겠습니까? 네네 지금 드릴까요? 네. 예, 이제 아니 그 얘기 말고 어떤 거? 이 경이로운 영심 이벤트 관련해서 경이롭죠. 경이롭죠. 아니 진짜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질문을 하신 것만으로도 경이롭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이로운 이벤트에 네. 참가를 못하시면 안 되니까요. 알았어요. 네네. 네,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시청자 여러분 때문에 30만을 넘겼고 네, 이제 31만 될 것 같아요. 좀 네. 있으면 또 금방. 이제 앞으로 40만, 50만 네. 때까지 힘을 응원을 해주십사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자, 그리고 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아주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안정시키게 만드는 통통몰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 지금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국보국밥 8종 세트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었으니까 통통몰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 무제한 드리니까 검색하시고, 거기에 국보국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것들만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이 두 분을 위한 쇼미더 영심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신박한 댓글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 소장님 그리고 이승현 본부장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의 쇼미더 영심의 주제와 얘기에 대한 대답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 이번에는? 최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내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라고 했고 2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윤석열 정권 폭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74%, 네. 그리고 국가 원로로서 정치 현안에 대한 조언 16%고요. 또 친문 세력 결집에 정치적 영향력 확대 노렸다, 이게 5%.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탓에 대한 반박이 4%. 네.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의 침묵을 지키고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나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럴 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들을 많이 자제하셨죠. 하셨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자꾸 언급하는 거는 옳지 않다. 내가 좀 보겠다. 이제 이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선을 넘으니까요. 자꾸. 그러니까는 건드려야 윤건영 의원이 건드리면 그랬잖아요. 안 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윤건영 우리가. 의원이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랬더니 조용히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또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파들을 조금 이렇게 총선에 결집하는? 결집시키고 총선에 조금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그분 성정을 좀 아는. 네, 그거 어때요? 분이라서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번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네. 정도의 선을 입이었군요. 넘었잖아요. 홍범도 장군 건드리고 이런 부분은 그건 국가의 어떤 근본, 국기 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민식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사자명예훼손 하시겠다고. 그 이후에 더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박민식 본부 장관이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신 거예요. 문용형?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흥남시에서, 북한의 흥남시죠. 네. 그래서 이제 개장을 했어요? 공무원을 농업회사? 했으니까 네. 그때가 일제시대였다. 그러면 그것도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윤건영 의원은 첫 번째로는 해방 이후에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건 뭐 이제 확인해 보면, 두 번째는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이 다 친일파죠. 그렇잖아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이 다 친일파잖아요. 독립운동 안 했으면 다 그렇게 따지면. 다 그렇게 친일파죠. 따지면. 네, 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학대 해석을 할 일은 아닌 거죠. 문용영님은 1920년 10월 4일에 태어나서 1978년 4월 7일에 돌아가셨고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입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농업 개장했던 것을 가지고 논란을 자꾸 일으키고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조사는 또 언제 그렇게 또 했대요? 국무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답변이 궁색할 때 써먹으려고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일국의 장관이. 네. 참. 근데 이제 거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이념, 철학이 반공반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반공 반문 친일 뭐 이렇게 네.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그 공격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53년 부산 태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다. 1949년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공 이념하고 연결시켜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다 거짓말이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총 2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네. 참여를 해주셨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는데 예. 신박한 댓글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권 폭주에 대한 경고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꼽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예, 댓글입니다. KYUNG 9331님인데요. 저는 이 정부 들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정부 시절 매사 합의하느라 많이 애썼는데 다 필요 없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지금 나라는 독재 정부입니까? 아, 지금 나라는 독재 정부입니까? 네. 네, 그리고 파마 8596 8596님 옳은 말 맞다. 다만 엄중히 보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행동이 필요하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행동이 필요. 좀 뭔가 좀 나서줘라, 이 어른으로서. 너무 그동안 참으셨다. 너무 방관자적 그 자세를 일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유저님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참을성이 많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내의 한계가 온 거 아니겠는가. 나라가 망해가는데 더 이상의 인내는 방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거군요. 지금 현재. 감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하여 민주당 결집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네, 다 같은 취지의 말들이 많군요. 네, 그다음 WON589님입니다. 잠도 못 자고 고심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려놨더니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렇군요. 또 KNU? 예, KNU님이 문 대통령님 집권 7년 차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황을 보니 8년 차, 9년 차, 10년 차까지 소환되실 것 같네요. 야, 이게 전정권 씨 지금 7년째 집권하는 힘들다 그러더니 진짜 계속 그만이 많네. 오르내리니까요. 네, 또 네, 좀 긴 내용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판형옹님인가요? 자, 네. 판영정님 판형정. 같은데요. 네, 오호사님께서 원래 전 정부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으면 사실상 정치를 떠나 여생을 보내는 것이 지당합니다. 어차피 국민의 선택한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전 정부 대통령이 아니라 그 하랩이라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오죽 못나고 못하면 두문불출하며 조용히 살고자 하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쓴소리를 하실까요? 네. 사실 전 정부 힘들게 내가 마쳤고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였는데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 놔두질 않죠. 예, 노무현 놔두질 대통령도 않는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낙향에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네. 농사 짓고. 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마디씩 필요할 때마다 언급을 하시고 발언을 하실까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셔야 이렇게 된다?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선을 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셔야죠. 네. 나라 걱정을 위해서라도.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도 언급하면 또 부친 이야기하죠. 반공으로 연결시키죠. 그래서 전선을 더 확대하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흠집 내기를 하고 저는 그래서 뭐 방법이 있으면 뭔가 좀 피해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굳이 정면 충돌하면 그게 오히려 의도에 말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배 소장 말씀도 일리는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이게 그렇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거는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권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나라 걱정에서 차원에서 하는 거고 말씀을 너무 안 하시면 또 왜 안 하냐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때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방향을 좀 잡아주는 무게가 것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무게가 전직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무게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배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제가 네. 잠깐 멈췄는데 뭐죠? 예. 오늘까지 저는 이제 출연입니다. 아이고 너무 머니나. 아쉽고요. 네,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편성이 돼서 여론조사는 또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날짜를 금요일 날 수는 없고. 그렇죠.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또 아껴주시고 부족한데도 이해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뉴스토마토 또 미디어토마토 이성영 본부장님 그리고 제가 늘 한결같이 함께 호흡하고
방송했던 우리 노영희 네. 누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통통국밥도 더 사랑해주시고 이 통통 네, 세제 주방세제. 주방세제도 더 네. 많이 사랑해서 네. 우리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배 소장님은 우리 방송 초창기부터 네. 지금까지 정말 핵심 멤버여서 이렇게 헤어질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말씀을 좀 보태자면 네.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맞아요. 이번에 배 소장님이 어쩔 수 없이 관두시는 거는 저희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 이 저희 그 쇼미더 민심 시간이 화요일로 옮깁니다. 여론조사가 주말에 옮김에 그렇죠. 따라서. 네네. 근데 화요일 날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모실 수가 없었고 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아니, 사실 저는 배 소장님하고 저는 잡았습니다. 네, 호흡을 워낙 많이 맞췄고 네, 예. 이분이 참 방송을 잘하시기도 네, 하고 네. 아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각이 조금 이렇게 좀 갈라 그러면 또 좀 잡아주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균형추 면에서도 꼭 필요하신 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편성 때문에 어쩔 수 네. 없는 그런 좀 부분이 있었다는 걸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금방 또 다른 코너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또 좀 모실 수도 있고 가끔씩 자주 이제 출연도 예, 해주실 거예요. 자주 오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요 감사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고, 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꽃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꽃보다 남자. 그러네. 네, 자 꽃보다 남자 배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월요일에 뵐게요. 안녕.